아토피가 현미 식물식을 만났을 때 2부를 방송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요, 진짜 원인이 있는 부분을 저는 조금 감지했는데 여러분들도 하셨나요? 동물을 좀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박사님이 진짜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이 아토피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저는 이렇게 이제 근거, 질문을 네, 맞습니다. 받아드리는데요. 이렇습니다. 뭐든지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론보다도요. 과거에는 동물성 식품을 거의 못 먹었죠. 없어서. 가난했으니까 먹지 못했습니다. 과거라는 것이 한 50, 60년 전 얘기죠. 근래는 일상적으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습니다. 학교에서는 우유 급식을 모든 아이들에게 그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아토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는 아토피가 많아졌습니다. 동물성식품을 많이 먹은 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요즘도 동물성 식품을 안 먹으면은 생겨있던 아토피가 낫습니다. 그리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갑자기 악화됩니다. 음식이 아토피를 일으키는 원인이라 하는 것이 여러 사실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셈이죠. 이 동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드는 것이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콩, 견과류, 밀, 메밀을 먹으면은 그 아토피 증상이 생깁니다. 그건 해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콩을 먹으면은 피부에 가려움증, 피부가 붉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이 민감한 사람들은 금방 생깁니다. 그리고 땅콩도 마찬가지고요. 밀, 메밀은 그걸 먹으면 속이 불편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저는 거의 밀가루를 먹으면 그 박사님 뭐라고 하나 신물이 올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거의 밀가루가 먹을 땐 되게 좋은데 그 신물이 올라와서 아픔 때문에 거의 안 먹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쌀가루를 먹으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밀가루를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가루 음식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가루가 아니고 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밀은 위에 들어가는데 위에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속이 위에 알레르기, 소화기관에 알레르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대장에서도 그런 알레르기 증상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콩, 견과류, 밀, 메밀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스가 많이 나고요. 그 이유는 대장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레르기는 우리 몸에 아주 여러 곳에서 그런 반응을 합니다. 자,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은, 또 식물성 식품 중에 그 단백질이 많이 드는 걸 먹으면은 병이 생긴다, 혹은 그걸 끊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것들은 해보면은 누구나 다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이 아토피의 원인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박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 저도 알레르기네요. 위 알레르기. 저는 굉장히 심해서 거의 밀가루 음식은 어릴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진짜 외식해서 누가 권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돈 주고 절대 안 사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밀가루 음식인데 제 몸이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걸 자꾸 먹어버리면 또 나중에 반응이 없어져서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통밀, 우리밀이나 통밀 이러면서 비건빵으로 100% 만들어진 걸 먹어도 사실 저는 속이 좀 안 좋고 아팠거든요. 그렇죠. 분명 저는 위 알레르기라는 게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전 지금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내가 견과류를 먹거나 콩을 먹고 이런 증상이 있다라면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장 알레르기, 이게 속이 불편하면 대장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군요. 속이라는 것은 소화기관이 아주 이제 굉장히 긴데 위에서부터 대장까지인데, 위에서 주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대장에서 주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귀가 많이 난다든지 속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증상은 대장의 음식 알레르기, 단백질 알레르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채식을 부탁해 이 프로그램에는 채식인들, 그리고 채식을 지향하는 분들, 그리고 견과류나 이런 게 몸에 좋다고 해서 분명 많이 드시고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본인들의 그 속이 불편함이나 또는 이렇게 설사 이런 부분들, 가스 차고 방귀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먹는 걸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많이 들었어요. 야, 단백질 먹어야지. 너 단백질 부족해. 사실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들은 이야기들인데,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냐.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텐데, 박사님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단백질. 예, 사람에게는 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단백질은 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몸을 키우는 겁니다. 성장이라고 하죠. 성장기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고 성장이 끝난 시기에도 단백질은 먹어야 됩니다. 성장기에는 많이 먹고 성장이 끝난 시기에는 그보다는 좀 적게 그러나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 몸에는 성장기에라도 단백질은 적게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 3kg, 1년 동안에 그 3배로 자랍니다. 9kg까지 자라는데 그 사이에 어린아이들은 엄마 젖만 먹고도 그렇게 됩니다. 3배가 됩니다. 사람은 일생 중에 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성장이 빠른 시기가 바로 나서 돌 될 때까지입니다. 그 시기에 어린아이들은 7% 들어있는 엄마 젖만 먹어도 되니까 성장이 끝난 시기에는 7보다도 더 적게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죠. 우리가 먹는 현미에는 8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채소에는 32 정도 들어있고요. 과일에도 한 7 정도 들어있고. 그래서 식물성 식품만 먹는다고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많이 먹으면은 성장이 촉진됩니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식품을 먹으니까 다 성장이 촉진돼서 사람들의 평균키가 많이 커져 버렸습니다. 평균키가 커져 버리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식물성 식품으로 자라는 그 사이즈는 이게 뭔가 단백질이 부족해서 덜 자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 사람 사이즈고 동물을 많이 먹어서 성장이 촉진된 우짜란 그런 게 이제 사실 병인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원래 사람이 이렇게 많이 커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단백질을 적게 먹어도 사람답게 자랍니다. 그 적게 가는 것이 엄마젖이 기준이 되는데 엄마젖에는 7, 그 현미에는 그보다 많은 8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미만 필요한 만큼 먹으면은 그 이상 단백질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동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 염려를 하지만은 그걸 안 먹어도 사람 사이즈로 자랍니다. 물론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보면은 키가 조금 덜 자라지만 그게 오히려 사람에게는 더 낫다는 것입니다. 뭐 비유로 하나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식물에 질소 비료를 주면은 식물은 잘 자랍니다. 굉장히 빨리 자라고 아주 뭐 잎이 크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식물은 병이 듭니다. 그리고 쉽게 상합니다. 식물을 수확해 놓으면 굉장히 빨리 물러집니다. 저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약을 많이 칩니다. 성장이 촉진되면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반드시 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촉진되면 병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병이 많습니다. 사람은 원래 사람 사이즈로 커야 되고 야물어야 됩니다. 병이 안 생기고 약을 쓸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안 되고 원래 사람 몸에 필요한 정도 7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데 모든 식품에는 식물성 식품에는 다 7 이상 들어있으니까 그것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이 저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함께 검사 받은 사람들이 채식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먹는 분하고 검사를 동시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지 않고 왜 그 의학적으로 말하는 혈압, 치수 뭐 이런 게 굉장히 제가 스탠다드하게 나와서 같이 검사 받았던 사람들이 되게 되려 저를 제가 정상인이고 그들이 비정상처럼 나왔거든요. 검사 결과는. 근데 지금 보니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게 좀 이해되는 게 저는 그 현미채식을 꼭 하고 사실 소처럼 채소를 많이 먹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네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식물성 식품만 먹으면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만은 절대 어떤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훨씬 건강하죠. 동물성 단백질 이런 건 먹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채식 아니 어쩌면 박사님 식물식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식물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채식하면은 오해를 살 수가 있는 이 단어 자체가요. 채라는 것은 채소라는 뜻인데 사람은 채소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곡식 그리고 채소, 과일 세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표현이 이 식물식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채식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저도 그래 썼습니다만 이게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채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식물식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돈 안 들이고 박사님한테 처방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사님 여기서 현미식물식 네. 치료를 위한 처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사람은 네. 곡식,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영양학적으로는 이 채소와 과일은 비슷합니다. 동일하다. 이래서 꼭 이 과일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채소와 과일은 영양학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그 음식을 즐긴다는 측면에서는 채소와 과일은 많이 다르죠. 채소는 주로 이제 쓴맛이 나는 것이고 과일은 단맛이 납니다. 사람은 단맛을 좋아하죠. 먹는 것은 즐겨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영양학적으로는 곡식 채소만 먹으면 되지만은 또 다른 유익을 위해서 과일을 포함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곡식,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를 먹으면 되는데요. 곡식은 우리가 늘 쌀을 먹어왔으니까 현미라고 대체를 하면 되겠죠. 현미, 채소,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현미, 채소, 과일만 먹으면은 적당한 비율로 먹으면은 사람은 병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현미의 양은 사람이 체중을 보고 양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이 현미의 양을 줄여야 되고 야윈 사람은 현미를 자꾸 많이 먹어야 되고 채소, 과일은 어떤 경우에도 많이 먹지도 말고 적게 먹지도 말고 많이 혹은 적게라는 것은 그 사람의 체구 활동량 또 그리고 타고난 이 몸의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현미 채소의 양은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은 늘 비슷한 상태로 먹고 그게 몸에 좋다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고요. 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채소 과일이라도 적게 먹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걸 줄이면 안 됩니다. 채소 과일은 어떤 병 어떤 연령에도 비슷하게 먹어야 되고 알맞은 양 먹어야 되고 곡식으로 자기 체중을 조절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살아가는 것이 아주 즐겁습니다. 채소는 여러 가지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끼에는 그저 단순하게 한 두세 가지 그리고 여러 끼는 좀 다양하게 오늘은 이런 채소 다음은 저런 채소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먹는 것이 먹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은 먹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 혹은 신경 이런 것들을 안 써도 되고 좀 자유롭고 그렇죠. 우리 청취자분들 어떤 처방인지 이제 아시겠죠? 현미식물식 치료에 대한 처방을 해주셨어요. 현미식물식이에요. 식물식 하신다고 백미 먹고 살 빠지기 기다리고 아까 얘기한 그 밀가루
로 식물식 하시고 또는 가공식품으로 식물식을 하면 다이어트나 아토피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현미 식물식이라는 이 처방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냐. 이것도 사실 좀 박사님 궁금해요. 내가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다. 우리가 시작을 했다 하면 결과가 언제쯤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게 시작을 했는데 눈에 보이고 뭐가 있어야지 희망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꾸준하게 밀고 갈 텐데 그래도 대략 한 어느 정도는 해야지만 효과를 본다 아니면 눈에 들어온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아토피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빨리 낫는 병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8주,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병에는 빨리 낫는 병이 있고 좀 천천히 낫는 병인데 아토피는 좀 천천히 낫는 병에 속합니다. 현미채소, 과일을 먹으면은 물론 조금씩 좋아집니다만은 본인이 느끼기에 뭔가 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한 8주 정도 지나야 비로소 느껴지고 누가 봐도 증상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말은 현미채소, 과일을 먹어도 음식을 가려 먹어도 단기간에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반응이 없다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좀 꾸준히 적어도 한 2달 정도 하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8주 대략 한 2달 정도면 어떤 효과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박사님 그러면 이런 그 한 8주 정도의 어떤 사례가 있는 경우 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이건 뭐 저는 많은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이렇게 하면은 증상은 차차차차 나아집니다. 보통 빨리 반응이 오는 사람은 한 2주 정도 하면은 내가 확실히 이제 몸이 좀 좋아졌다는 걸 압니다. 가려움이 훨씬 덜해지고요. 피부가 좀 붓고 이렇게 좀 붉게 변한 이런 것들이 많이 깔아앉고 이거는 어린아이나 혹은 어른이나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뭐 많은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뭐 누가 몇 살 누가 이렇게 이제 할 만한 제가 그렇게 이제 기억할 뭐 필요도 없고 해서 이거는 누구나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토피를 갖고 있다면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건 뭐 쉽게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제 얘기를 어떤 분들은 자꾸 이 거짓말처럼 이렇게 들린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아토피는 현대 의학에서 치료가 잘 안 되고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좀 들면 낫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낫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저를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는데 요즘 어느 세상인데 거짓말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해보시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들을 쭉 나누다 보니까요. 현대의학에서는 먹는 걸로 보지 않고 환경으로 보고 있고 또 처방으로 보면 많은 약품들 그리고 그 식품으로 어떤 처방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또 지금 아토피는 사실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치료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프면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그러니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고 다닐 수 있는 곳은 다 다녀봤을 것 같은데 혹시 박사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토피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현미 식물식으로 어떤 치료 아니면 어떤 과정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좀 있을까요? 예, 아토피가 있어서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람도 네, 있습니다. 그런 거 저도 보기도 네, 많이 네, 봤습니다. 예. 실은. 네. 뉴질랜드, 호주, 네, 맞아요. 캐나다 네. 이런 소위 그 맞습니다. 환경이 좋다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할 정도로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런 병이 있으니까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시골로 가거나 뭐 이렇게 이민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현실을 보면서 아토피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학교를 지금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학교요? 예, 금년 겨울에 아토피 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상은 아토피 아이를 가진 부모 아니면은
그 아토피를 가진 성인 누구든지 아토피에 관심이 있고 현재 아토피를 앓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체계적인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한 8주 정도, 매일 8주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8주니까 모두 교육 시간은 8번입니다. 그 한 번에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강의 1시간, 그리고 1시간 음식 먹는 실습, 이런 음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먹어라 하는 것을 모두 8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유기농 문화센터에 신청을 하시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이 비용으로요. 아토피는 먹는 음식을 고치면은 대부분 다 해결이 가능한데 아직 이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뭐 한번 치료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준비하는 그 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기농 문화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12월 13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박사님께서 이렇게 학교를 준비하시는 거는 부모님 요리를 해주고 같이 먹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먹는 환경이 좀 바뀌어야지 아이도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박사님.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보다는 부모님 먹이고 그 아이를 챙겨주는 부모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학교로 가야 되겠네요. 어린아이들은 어머니가 음식을 해주는 대로 먹습니다. 아이가 아토피가 생기는 음식을 부모는 그런 줄 모르고 음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치려고 하면 어머니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 어머니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면은 배워야 되고요. 예. 배운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에 아토피는 원래 병이고 병은 병원에서 고쳐야 됩니다만은 병원에서는 이런 가르쳐서 스스로 병을 고치게 하지 않습니다. 뭘 해줘서 약을 줘서 검사를 해줘서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아토피 혹은 부모인 어른의 아토피는 배워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새로 해야 될 것은 해서 스스로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학교여야만 되기 때문에 아토피 학교를 열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이 진행하는 이 아토피 학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그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성인들은 각자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 시기에 이 아토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지 않게 우리 부모님들 많이 참여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먹는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하고요. 그러면 박사님,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아토피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토피는 현대의학으로는 난치병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를 합니다. 아토피는 쉽게 낫지 않으니까 그럭저럭 이 병이 악화됐을 때는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게 약을 쓰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좀 들면은 낫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병을 갖고 뭐 계속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심하면 내가 조금 도와주겠다. 그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을 갖고 그대로 친구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죠. 완전히 떼버려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바꿔서 음식을 고치면은 대부분의 아토피 환자들은 거기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고생한다는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서 그렇게 조금만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단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먹는 환경 바꾸면 난치병이 아니라 아토피는 반드시
어느 시간이 되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말씀까지 정말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나오셔서 출연해 주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